피고인 이전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하폰 받은 적 없죠? 그걸 제가 모릅니다. 왜 모르시죠? 만약에 전임자가 받았다면 네. 보통은 그걸 반납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려받은 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꼭 전임자가 물려준다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폰을 받는 경우가 군 생활하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육군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제가 직책에 말하는 건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처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폰을 항상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직책 받으면 새로 주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군 사람 있어요. 사령관에게서 경호처에서 비하폰 줄 것이다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피고인 경호처 비하폰 다시 반납한 적 있죠? 네. 경호처 비하폰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납을 언제 했는? 나중에 저 비상계엄 끝나고 반납했죠. 아닙니다. 그 이전에 24년 4월 이전에 한번 반납하신 적 있죠? 비화폰을요? 예. 저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까? 네. 근데 반납을 했다가 24년 4월 25일경에 피고인, 여인영, 곽종근 등을 다시 별도의 테스트 그룹으로 묶어서 비하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 모르십니까? 네. 저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정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원래부터 혹시 그 계정 이름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던 계정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네. 기존에 비하폰 받았을 때, 경호처에서 비하폰 받았을 때 네. 경호처 비하폰이랑 군 비하폰 두 개를 사용하니까 불편해서 네. 하나의 핸드폰에 네. 두 비하폰의 성능, 기능이 네.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고 해서 경호처에서 그런 조치 해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폰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서 우리 저 부관한테 거의 24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들 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비하폰 서버가 네. 군에서도 저장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다시 4월 달에 기존에 사용했던 거 반납받고 네. 다시 별도로 다시 주었던 사정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통화 내역 보시면 그 대통령이라는 발신자가 경호처 비하폰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16시 43분경부터 다음 날인 12월 4일 03시 51분경까지 테스트 방, 테스트 수, 테스트 특에게 총 13회에 걸쳐 발신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 내역은 대통령 윤석열이 피고인과 여인영, 곽종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시 임무수행 상황을 확인한 것이죠. 며칠부터 언제부터 처음 전화하셨다고요? 저는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건 비상계엄 때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를 여쭙는 것입니다. 예. 네. 제가 너무 빨리 하시니까 예. 놓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모관계 24년 5월경 모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5항입니다. 피고인 24년 5월경에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여인영, 곽종근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죠. 네. 해당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김용현 장관이 이 경호 관계자들 모임하는데 3명의 사령관들이 좀 가깝게 지내라. 예. 이렇게 친목 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좀 모임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거 끝나고 야, 한번 우리 좀 따로 한번 모여야겠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이제 한번 모이자고 해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3인이서 모였던 적이 없었죠. 없었죠, 예. 예. 근데 김용현의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좀 식사 자리를 가지던가 했던 것이죠. 네. 당시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이제 방첩사령관이 주로 많이 물어본 게 그 군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저 인사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군들 이름을 많이 물어보면 예. 그 사람들 같이 근무한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곽 장군님이랑 저랑 중에 나는 그 사람 근무해봤는데 서양이 어떻고 어떻더라. 뭐 굉장히 훌륭하고 뭐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건 128번 여인형 피신조서 제시합니다. 당시 계엄령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예. 여인형이 이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관련된 얘기 한 적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게 너무 이상해서 한번 여인영 장군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여 장군도 맞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0월 국감 때 6본 가서 김민석 의원님한테 나도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조심해라. 이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저걸 얘기했을 때 여 장군이 이제
개혁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설명한 게 있어서 그 이후인데 그 전에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시기가 여장군 더 이후라는 뜻이죠. 예예. 예, 그때는 제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13구 59번 곽종근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그 무렵 유튜브를 보고 시국 관련 얘기, 방국가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도 그런 내용 이야기는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곽종근은 24년 12월 30일 군검찰 피의자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반국가 세력 등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김용현으로부터 일주일에 3-4번 받은 사실이 있고 25년 4월 30일 군사법원에서는 여인영으로부터도 유사한 링크를 공유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피고인도 김용현, 여인영 등과 이러한 영상 주고받은 사실 있죠? 저 김용현 장관한테 영상 동영상 유튜브가 오긴 했습니다. 예. 3군 247번 선별 파일 중 일부입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수계열 유튜버 송학 손상대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글이 확인되는데 김용현 및 다른 피고인들과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관련 대화 나누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김용현으로부터 유튜브를 받기만 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저 김용현 장관한테 받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저게 너무 이상해서 왜 내가 저런 거 있을까 하고 봤는데 다른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공유하신 적이 있냐 그걸 여쭙는 것이고요. 절대 공유 안 합니다. 그러면 김용현으로부터 받았던 유튜브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그것도 진술한 것 같은데 예. 그 성창경 네. 제 기억에 성창경 TV인가 해서 그게 좀 왔고 네. 성창경 TV는 제가 알고 저 뭐죠? 그 사람이라는 데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보다가 했지만 나머지는 안 봤습니다. 네. 한편 피고는 여인영으로부터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무릎을 꿇고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말 들은 적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시하겠습니다. 13구 58번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24년 5월경에 여인영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되어서 무릎 꿇고 빌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와서 약간 상상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상상을 하면 12월 달에 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저 그 어른들 이렇게 술 대접하느라고 술 상대하느라고 힘들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12월 초 비상계엄 이전에 그런 말씀 네네. 들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곽종근은 무릎 꿇고 빌었다 관련된 내용 들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들은 적 없다는 것입니다. 네. 24년 6월 17일경 모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3항입니다. 피고인은 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 여인영, 곽종근과 저녁 식사한 사실이 있죠. 네. 해당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반기 격려한다고 예, 그 모이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36항입니다. 제시하겠습니다. 13구 58번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피고인도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 세력들, 종북 세력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라는 말 들었죠. 이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와서 보면. 예, 피고인도 김용현이 참석한 4명의 사령관을 가리키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한 거 들었죠. 그 말을 한 건 들었고 예, 그 이유는 저 공소장에 안 써놨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에 12월 모임을 실망했어요. 예. 술만 마셔서. 네, 그래서 야 주제가 없이 하면은 우리가 무슨 술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정말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또 네. 다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좀 질문거리를 좀 준비하자 네, 해서 제가 정책적인 것들을 뭐 해외 순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네, 술을 많이 취하신 상태에서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야 저 이 장군님 같은 분이 참 훌륭하고 잘 돼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거기에 사성 장군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분들은 술 상대 마시다 다 주무시고 계시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기억에 강우필 장군은 처음부터 자고 있었어요. 머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 상태니까 이제 환기시킨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뭐 이진우 장군이 지금 이러지만 전부 다 이렇게 충성하는 장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예. 대통령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김용현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피고인은 지금 술도 안 드시고 이때는 질문도 많이 준비해서 열심히 이제 경청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 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음주를 안 하는 사람의 특성을 모르실 건데 술을 안 마시면
그 메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 끝에 가 있고요. 아니 근데 질문도 저- 열심히 하고 그걸 아셔야 하시면서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오해하시니까. 예.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폭탄주가 돌아가면 그 술 주고받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대화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처음에는 몇 번 듣다가 이 머리가 다른 데로 가요. 왜냐면은 먹는 거, 그다음에 제 거 챙기는 거,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생각하고 들으시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지. 그 술 먹고 하는 얘기를 경청하면서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듣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술자리 있으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 술자리는 그냥 생각도 못하고 헛소리 하잖아요. 기억도 다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저 또 하는 거 보면 아, 또 이제 술 먹고 자기 자랑하는구나 하면은 딱 제가 더 이상 안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24년 10월경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9항입니다. 피고인 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등과 저녁 식사하였죠. 네. 당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장성이 누가 있습니까? 국군의 행사 장성은 다 저 사성 참모총장님들, 네. 의장님,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고인들만 관저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예. 갑자기 저 이렇게 뭐죠? 번개팀 같은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제 느낌에는 또 본인이 기분 좋아서 술 마시는데 우리 또 저 대상자 정한 건가? 근데 사성장군 불러놓고 술 막 그렇게 마시면은 엄청 욕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체면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본인이 오늘 너무 행사가 잘 돼서 기분이 좋으셔서 이제 술상대 좀 찾으셨나? 그래서 사실 가면서도 약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구 58번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곽종근은 당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확보해야 할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비상대권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피고인도 이런 대화 들었죠? 그런 기억도 없고 저런 얘기를 저때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